다음으로 나오는 건 기본 원리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이자 추구하는 목적 그런 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주권주의겠죠. 국민에게 권력이 있다. 모든 권력이 있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게 바로 제1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소중한 존재라고 써놓은 거죠. 민주공화국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이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영국의 국가에서는 입헌군주제라는 걸 하고 있죠. 헌법은 도입은 하면서도 군주국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왕이 있다는 뜻이죠, 아직도. 그래서 무슨 왕비니 왕자니 누가 왕자랑 결혼을 했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군주제를 이제 없앴어요. 왕족 없어. 다 똑같아. 국민만이 있을 뿐이야. 그게 바로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민 주권주의 내용으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이제 문제와 연결이 되니까 어떤 게 있는지 아셔야겠어요. 일단 참정권을 보장하는 거. 참정권이라는 건 정치에 참여할 권리죠. 보통은 투표권, 선거권, 자기가 뭐 투표에 나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참정권이라고 하죠. 또 공정한 선거제도, 공정하게 운영돼야 된다는 거고 또 국민투표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여서 투표를 하는 제도 이런 게 바로 국민주권주의에서 비롯된 제도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게 있는데 언론이라는 건 자기가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걸 언론의 자유라고 하죠. 또 출판, 그 생각을 글로 써서 나눠주는 게 바로 출판이죠. 또 집회, 모이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난 이렇게 주장해 라고 말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집회죠. 결사라는 것도 같이 모인다는 건데 이런 거 바로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할 수가 있어서 이걸 보장해 주는 게 바로 국민주권주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정치적인 건 국민주권주의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나오는데요.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원리예요. 그래서 헌법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택하고 있고 또 평화적 통일 정책 이건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당을 해산시킨다 라는 건데 어떤 정당이 이제 우리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독재국가를 원할 때는 그 정당을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내용으로는 법치주의, 적법 절차,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복수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국민주권과 좀 헷갈리는데 차이점은 국민주권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 국민에게 있다. 이 내용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예요.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장하는 거 이 내용으로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를 많이 풀면 외워져요. 그 다음 개념으로 가보면요. 복지국가의 원리라는 게 나오네요. 이게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기출 비중의 50%는 거의 복지국가의 원리가 나오는데 현대 국가에서 나오는 현대 헌법의 특징이 복지국가였죠.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보장했다. 이게 키워드인데요. 사회권이라는 단어가 이제 또 나왔죠. 기본권에는 이제 더 종류가 있는데요.
기본권이라는 말이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중에 기본권 중에 가장 또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자유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본권 시간에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자유권이라는 건 생명, 신체의 자유같이 국민이 자기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말해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사회권을 보장하는 게 복지국가라고 나오죠. 사회권은 여기 나와요.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돈을 못 버는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국가에서 일정 부분 생활을 보조하기 위해서 돈을 주죠. 그런 게 바로 사회보장제도예요. 이런 게 바로 사회권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제 또 사회권의 내용으로 나오죠. 이제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서 아무래도 약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적어도 근로자를 고용할 때 얼마 이상은 월급을 주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최저임금제라고 하고 복지국가의 원리에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사회권이 중요하다. 국가가 더 잘해주는 거, 이런 게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로 연결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국제평화주의인데요. 국제적으로 이제 평화롭게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원리인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침략전쟁이라는 거는 남의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헌법에서 하지 말자고 정했어요. 하지 말자. 부인이라는 거는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으로 방어라는 게 나와요. 방어. 누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겠죠. 방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 의해서라도. 왜냐하면 침략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국제평화주의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알아두면 되고, 하나 더 나올 거는 이제 국제법을 존중하는 것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거, 두 개가 또 나오네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무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상호 간의 교류도 하고 해서 서로 국민의 지위를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국제적인 법규가 또 만들어져요. 그걸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국제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제 따른다는 얘기예요. 또 외국인의 지위도 보장해준다.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온 외국인도 국민은 아니지만 자유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헌법에서 이런 내용이 다 나온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국제평화주의와 연결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국제평화주의와 혼동하면 안 되는 게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개념이 또 나오죠. 우리나라는 현재 그 분단국가라고 하죠. 북한과 나눠져 있는데 헌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통일을 지향한다. 우리의 목적을 통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에서. 그런데 평화적으로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평화통일 정책을 만들고 실천한다. 또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문제로 나와도 국제평화주의와 헷갈리지만 않으면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문화국가의 원리라는 게 나와요. 이제 이거는 좀 더 고차원적인 목표인데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를 또 만들자. 새로운 좋은 문화를 또 만들어 나가자.
그리고 평생 교육을 진흥하자. 국민들에게 이제 평생 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으로 강대국을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의무교육 제도와 평생교육 이런 문화 이런 얘기는 바로 문화국가의 원리에서 나온다는 거를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